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. LG노텍은 3분기 실적 개선 이슈와 함께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던 종목이었는데요. 이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2037억 원. 자, 한 전년 대비로는 56.2% 급증을 했고요. 자, 쓰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런 이슈가 있었고, 그리고 11월 6일을 기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제 뭐 숫자들만 놓고 볼 때는 당연히 이제 종가 매수로도 한 번쯤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6일 날 종가 매수를 했던 겁니다. 자, 하나씩 적겠습니다.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.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절대값은 아닙니다.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종가 매수 해야 돼요, 이런 건 아니었고요. 이 당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, 이 당시 시장 분위기는 어떤 흐름이었냐면요.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AI 거품론,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어떤 세계 증시에 뭐 거품이 좀 있는 게 아니냐. 그래서 이 거품이 이제 뭐 터지면은 뭐 큰 충격이 올 거다,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, 저는 이런 거품 속에서 그러면은 뭐 좀 이렇게 버틸 만한 거, 설사 그런 거품이 터지더라도 뭔가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 실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좀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,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종가 매수를 했던 건데, 보시면은 결과는 조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오늘 이제 마이너스 5%, 11월 10일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% 손절을 했는데요. 자, 여기서 또 분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최저가가 242,000원인데 거의 어떻게 보면은 최저가 수준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손절을 좀 하게 된 거죠. 그런데 일단 뭐 마이너스 5%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저는 뭐 무조건 손절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진행을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간에서 좀 투매가 나온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, 뭐 이거를 좀 버티기는 좀 어려웠고요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, 그러면은 손절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, 사실 저는 이 손절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손절은 이제 손실 확정,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자, 이 손실을 확정 짓는 행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절 이꼴 그냥 떠오르는 단어는 그냥 손실입니다. 손실. 그러면은 당연히 손해보는 상황에서 뭐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. 거기서 감정의 어떤 파동 같은 게 일어나는데,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, 여러분들과 제 생각이 뭐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, 저는 이런 생각이 항상 제일 먼저 듭니다. 괜히 했나? 좀 웃길 수도 있는데,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? 이건 내가 괜히 했나? 좀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는 들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좀 후회도 되고, 이때 이제 왜 괜히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왜 이제 있었냐면은, 그 LG 그룹주,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LG 그룹주로 그렇게 수익을 내본 경험이 아마 다들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LG 그룹주들은 단타 매매로 제 경우에는 자주 상대해온 종목이 아닙니다. 단타 매매로서는 이제 뭐 변동성도 좀 커야 되고 거래대금도 터지면서 시테마로 뭔가 자주 엮여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낯이 익는 그런 종목들인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았고,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리듬에서 오는 어떤 낯선 긴장감, 그런 것도 저는 좀 있었거든요. 이 종목을 종배를 할 때, 이거 해야 되나? 이거 조금 애매한데?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, 방금 제가 했던 이런 생각들은 이제 뭐 손절 뒤에 이제 드는 생각이죠. 수익 났으면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손절을 하고 난 뒤에 드는 생각,
이제 대표적인 생각으로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더 버텼더라면 반등 줄 때 손절을 했을 텐데,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.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, 자, 반등 줄 때 제가 만약에 지금 뭐 이렇게 던진다 치면은 손실을 조금 덜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, 거기다가 이날 그냥 시장이 조금만 달랐다면,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기에는 지수가 이제 세게 반등이 나왔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전체 오늘 주식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분위기였더라면 어땠을까, 뭐 이런 이제 온갖 상상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런 어떤 생각들, 손절 후에 드는 온갖 이런 좀 잡스러운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런 잡스러운 생각들은 감정이 회복될 때쯤에는 훨씬 더 많이 누그러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복귀를 할 때 이렇게 뭐 영상으로도 남기고 글로 남기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기록을 남기면 어떤 점이 되게 좋냐면요. 그나마 상대적으로 감정이 객관화가 됩니다. 감정이 객관화가 되면은 또 좋은 게 다음 판단도 이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오늘은 손절나서 좀 근데 그런데 이제 또 다음 날에는 수익 나니까 또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나만의 어떤 매매 기준이라든가 뭐 그런 건 당연히 만들기도 어렵고 자신만의 매매 철학 그런 것도 아마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매매의 리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과보다는 좀 과정을 우리 모두가 중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에 의거해서 매매를 하는 게 결과보다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수익보다 원칙과 기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의 어떤 매매 복귀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생각은 단 하나인데요. 그러니까 손실을 우리가 뭐 마냥 피해야 될 사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매매 원칙과 기준을 좀 다시 정비할 수 있는 리듬의 구간이다.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 잡아주고 뭐 그동안 내가 너무 기분이 업되지 않았는지, 너무 자신만만해 하진 않았는지, 뭐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 리듬만 무너지지 않으면 저는 계좌는 반드시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 막 내가 흥분해가지고 오늘 복구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뭐 매매를 막 여러 번 반복을 한다면은 아마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은 복귀 기준의 한 부분인데요. 그러니까 실제 매매 리듬을 잡아가는 과정은 카페에 정리된 기록글에서 이어집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매매도 조금씩 기록의 힘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.